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은 자라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부 둘뿐인 조용한 집,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손주의 웃음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집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멀리하는 것 같고 아들은 점점 더 바빠 보입니다. 전화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고 명절이면 모였던 가족들도 하나둘씩 빠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며느리들은 왜 시댁을 피하게 될까요? 어떤 시댁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댁일까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요즘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댁 유형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며느리는 시댁을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찾고 계신 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아들은 결혼 후 아내와 함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마다, 아니, 명절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점점 시댁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며느리가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가 어려서 시댁 가는 게 힘들대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운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는 걸 싫어하는 걸까? 그러자 친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혹시 며느리가 올 때마다 잔소리를 하지 않았니? 아니, 나는 그냥 좋은 말만 해줬어.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남편은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말이야. 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며느리가 오기 싫어하는 이유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며느리를 위해 조언을 해준 것이 결국 며느리가 시댁을 피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며느리들이 왜 시댁을 멀리하게 되는지, 어떤 시댁이 며느리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지를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면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며느리가 시댁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그것은 바로 간섭입니다.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선의를 담아 한 말이라도 그것이 계속되면 부담이 되고 점점 시댁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처음엔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집밥도 챙겨주셨으며 아들에게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그녀는 시댁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밥은 이렇게 해야 더 맛있어. 남편이 퇴근하면 먼저 따뜻한 물부터 내줘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를 너무 쉽게 키우려고 해.
며느리는 처음엔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들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기대에 맞춰야만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방식대로 해보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너한테 도움이 될까봐 하는 말인데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점점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언은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며느리를 위해 좋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사실은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언과 간섭은 한 끗 차이라는 점입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시댁을 편안하게 느끼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첫째, 며느리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며느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먼저 물어올 것입니다. 둘째,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가정은 이제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아들이 어릴 때 하던 방식대로 그들의 생활에 개입하려 하면 며느리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듣는 말보다 보는 행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 그저 편안한 모습으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며느리는 시댁에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가 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간섭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시댁을 피하는 것은 며느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며느리에게 한 말 중에서 혹시 부담을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며느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시댁 유형 중 두 번째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어떤 사람도 비교를 당하면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며느리나 친정 식구들과 비교당할 때 며느리는 더욱 마음을 닫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결혼 후에도 시댁과 종종 왕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식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우리 사촌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더라. 지난번에 갈비찜을 해왔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우리 며느리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때?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요리가 서툴러요. 그래서 주로 간단한 음식을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입은 즐겁게 해줘야지. 남자는 맛있는 집밥을 먹으면
밖에서 다른 생각 안 한다더라. 그 순간 며느리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당한 것 같았고 남편을 잘 챙기지 못하는 아내로 보일까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친정어머니와도 비교당했습니다. 너희 친정엄마는 김치를 정말 잘 담그시더라. 어머니한테 좀 배워보면 어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며느리는 마음속에서 작은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댁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이지만 그 말이 며느리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교하는 말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며느리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며느리는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며느리는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는 대신 며느리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는 센스가 참 좋아. 인테리어를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그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댁에 가면 항상 평가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며느리는 더 자주 오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차 한 잔 마실까? 오늘은 별일 없이 그냥 쉬면서 이야기하자. 이런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친정과 시댁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비교하는 것이 그리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런 비교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친정어머니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고 너희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가 참 맛있더라.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며느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교와 평가가 반복되면 며느리는 점점 시댁을 피하게 됩니다. 며느리들은 결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댁이 너무 자주 간섭하면 자연스럽게 부담을 느끼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남편은 장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네. 남편이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는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뭐 먹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요즘은 된장에 첨가물이 많아서 집에서 직접 담근 거 아니면 별로라던데. 그리고 밥은 꼭 잡곡밥으로 먹어야지. 그리고 반찬도 한두 개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해. 엄마가 다음에 건강식 반찬 좀 보내줄게. 전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이불은 어디서 산 거니? 요즘은 무조건 오가닉이 최고라는데. 집 정리는 어떻게 하니? 너무 미니멀하게 하면 나중에 애 키울 때 힘들어. 출산 계획은 있니? 너무 늦으면 힘들다는데.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관심과 조언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이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남편과 상의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너를 아끼니까 챙겨주는 거지. 그러나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걱정과 관심도 정도가 있지 않을까? 나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했던 말과 행동이 어느 순간 며느리에게 부담이 된 적이 있나요? 며느리들은 결혼 후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댁이 사사건건 간섭하면 자신의 생활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며느리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살아온 환경도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과거에는 당연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선택한 생활 방식을 그저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며느리는 시댁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언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경험을 강요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조언을 원할 때 자연스럽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도움과 간섭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 너는 왜 이렇게 애를 힘들게 키우니? 라고 말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반면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입니다. 며느리는 시댁과 관계를 끊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시댁이 되려면 먼저 한 발 물러나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시댁에서 참으며 살았어. 그러니 너도 참고 살아야지. 우리 때는 더 힘들었는데. 이 정도는 감사한 줄 알아야지. 가족이니까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며느리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억울함, 답답함, 그리고 때로는 분노까지. 오늘은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시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맞벌이를 하면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자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너희 시아버지와 시댁을 위해 정말 많은 걸 희생했어. 그때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였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며느리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고 지나갔지만 점점 시어머니의 기대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가 앞장서서 상을 차리는 게 기본이야. 나는 시할머니한테 혼나면서도 묵묵히 다 했어. 내가 힘들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가족이 되는 길이야.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도 그래야 하지? 나는 직장도 다니고 우리 시대는 분명 다를 텐데.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때는 말도 못하고 다 참았어. 요즘 애들은 너무 자기 생각만 해.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희생이 강요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그럽게 주는 것은 보시오. 강요하여 빼앗는 것은 도둑질이다. 가족 간의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희생은 아름답지만 강요되는 희생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쌓이면
사랑도 점점 식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희생을 기준으로 가족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은 희생을 많이 했고 어떤 가족은 희생을 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의 사랑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과거의 희생을 빌미로 현재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것은 존경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강요될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가 변하면 삶의 방식도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예로 들어볼까요? 시어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명절 음식을 같이 준비하거나 미리 나누어서 맞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며느리에게 희생을 강요한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며느리는 어떤 표정을 지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희생은 강요될 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희생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그녀의 삶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족이니까 아무 때나 찾아가도 되고, 가족이니까 사생활을 물어봐도 되고, 가족이니까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행동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사적인 공간과 생활을 침범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경계를 무시하는 시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결혼한 후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둘만의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우리 집에 다녀가셨어.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내가 집에 없을 때?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보고 오는 길에 반찬도 챙겨주실 겸 들르셨대. 며느리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고맙기는 했지만 자신이 없는 동안 시어머니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며느리는 퇴근 후 집에 올 때마다 혹시 시어머니가 다녀가셨을까 걱정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설에는 시댁에서 며칠 동안 지내고 가자. 며느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장 일정도 있었고 친정에도 다녀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걸 따지면 서운하지. 명절에는 시댁이 우선 아니겠니?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왜 내가 정한 경계를 존중해주지 않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울타리를 함부로 넘어서지 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 사람마다 지키고 싶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울타리를 넘어서려 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서로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며느리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미리 방문을 알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묻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의 전통이 있든 며느리도 한 가정을 이루며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만을 고집하기보다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셋째,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며느리에게 경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그 행동이 며느리에게 어떤 기분을 들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함부로 넘어서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누구네 며느리는 집안일도 척척 잘한다더라. 옆집 며느리는 부모님께 잘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지고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이러한 비교를 당하며 속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바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최선을 다해 남편과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도 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누구 며느리는 손맛이 참 좋아서 김치를 얼마나 잘 담그는지 몰라.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본인은 김치를 잘 담그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고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을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항상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당해야 해?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한 말이야. 너한테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칭찬하는 거지. 그러나 며느리는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는 평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꽃은 없다. 각자의 빛깔과 향기가 다를 뿐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인간관계를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와 비교당하는 순간 그녀는 시댁에서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며느리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칭찬하기보다 그녀가 잘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하면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둘째, 기대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기대는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다른 며느리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집 며느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며느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방식과 삶을 존중할 때 관계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댁의 6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과 행동을 무심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며느리가 여러분의 말에 속상한 적은 없었을까요? 가족이란 무조건 참아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가 며느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그 행복이 여러분께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